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울 앞에서 스스로 미소를 짓고 사람들과 사진 찍는 것도 전혀 꺼리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요? 사실 저도 이 변화를 상상도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수술 없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파리 근교에서 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살았었죠. 왜냐면 한국에서 살게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으니까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제 인생은 그야말로 자존감 바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정말 심했거든요. 저는 어두운 갈색 머리카락에 눈은 작은 편이고 코도 납작한 편이었어요. 특히 제 피부가 문제였죠. 칙칙하고 트러블이 자주 나고 뭔가 항상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사춘기 때부터 여드름이 심해서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엘리사, 너 얼굴에 무슨 일이야? 지도를 그리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고 싶었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 모임이었어요. 제 언니는 정말 예뻤거든요. 금발에 파란 눈, 마치 인형 같았어요. 가족 친척들은 늘 언니를 칭찬했죠. 이봐, 엘리사 언니한테 좀 배워라. 왜 이렇게 칙칙해? 사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울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어요. 속상하다고 말하면 괜히 더 민망해질까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들을 피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사진을 찍자고 해도 저는 늘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고 둘러대고 빠졌어요. 사실은 사진에 찍힌 제 얼굴이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저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현실에선 제 외모 때문에 주눅이 들어도 화면 속의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된 건 20대 초반이었어요. 처음 본 건 별에서 온 그대였어요.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화면 속 배우들은 피부가 정말 맑고 깨끗했어요. 남자 배우도 여자 배우도 모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완벽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더라고요. 처음엔 드라마니까 그렇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케이팝 아이돌을 보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쁜 거야? 배우뿐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잘 꾸미고 다니고 특히 피부가 너무 깨끗해 보였어요. 저는 매일 밤 유튜브를 보며 한국 사람들은 뭘 먹고 피부가 저렇게 좋을까라는 궁금증에 빠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성형외과 광고를 보게 됐어요. 성형수술로 인생이 바뀌었다. 자연스러운 쌍꺼풀 수술, 윤곽 수술로 완벽한 얼굴 만들기. 그 광고들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원래 예쁜 게 아니라 이렇게 성형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성형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성형 전후 사진을 찾아봤고 한국 성형외과의 후기를 번역기로 읽었어요. 다들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눈과 코를 고치고 싶었어요.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흐릿해 보였고 코는 낮아서 뭔가 인상이 밋밋했거든요.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면 나도 달라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행동에 나섰어요. 한국 성형외과 몇 군데에 메일을 보내 상담 예약을 했고 그때부터 한국행 티켓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성형수술 비용과 비행기 값까지 생각하면 큰 돈이 필요했거든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보수적이라 성형수술을 반대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 하던 번역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본업을 하고 밤에는 번역 일을 하면서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럼에도 한국에 갈 생각만 하면 피곤함도 잊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돈을 모으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그때 친구 하나가 물어보더라고요. 엘리사, 왜 한국이야? 프랑스에도 성형외과 많잖아.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성형 기술을 가진 나라잖아. 거기서 수술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 안에서도 설렜어요. 이제 나도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정작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제가 겪게 될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공항 직원들이며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너무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와, 여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도 왜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지? 유럽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프랑스에서 공항에 가면 여행으로 지친 사람들이 편안한 차림으로 다니는 게 보통인데 여긴 모두 패션 모델처럼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심지어 공항에서 만난 한 카페 직원마저도 얼굴이 환하고 피부가 매끈했어요. 저는 주문을 하면서도 괜히 얼굴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도 수술을 했을까? 제 머릿속엔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저는 예약해 둔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짐을 들어주셨는데 그분조차 피부가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 관리가 정말 철저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성형외과 상담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예약해 둔 성형외과로 향했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 환한 미소를 띤 간호사분이 저를 맞이했어요. 엘리사 씨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그분의 피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투명하고 깨끗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상담이 시작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세심하게 살펴보셨어요. 눈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 훨씬 더 또렷해질 거예요. 그리고 코는 필러로 약간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윤곽이 살아날 겁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솔직히 기대감이 커졌어요. 수술만 하면 나도 완벽하게 변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칼을 대는 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걸까?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라운지에서 쉬고 있는데 함께 묵고 있던 한 한국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아, 그렇구나. 한국엔 여행 왔어요? 저는 성형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말을 솔직히 하기가 좀 민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뷰티에 관심이 많아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내일 명동에 가보세요. 거기 K뷰티 제품 진짜 많아요. 스킨케어 추천해 줄게요. 다음 날, 저는 그 여성의 추천대로 명동에 갔어요. 정말 수많은 화장품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샘플을 나눠주고 어디서나 피부 관리라는 말이 들리는 곳이었죠. 어느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을 때 직원이 제 피부를 보고 다가왔어요. 피부 타입이 조금 건조하신 것 같아요. 관리 제품을 추천해 드릴까요? 그녀는 아주 친절하게 스킨케어 루틴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3단계 클렌징을 먼저 하고 토너를 사용한 후 에센스와 크림을 발라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클렌징은 대충 하고 수분 크림 하나 바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피부 관리에 정성을 쏟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피부가 좋구나. 저는 그날 몇 가지 제품을 사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으로 K뷰티 루틴을 따라 해봤어요. 토너, 에센스, 크림 단계마다 바르면서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세안을 하고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졌어. 물론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저는 확실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스킨케어에 진지하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가게에서 한국식 팩을 추천받았어요.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팩을 매일 해보세요. 피부가 훨씬 맑아질 거예요. 사실 유럽에서는 팩을 가끔 사용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일 팩을 하는 게 기본이라니. 저는 그 말대로 매일 밤 팩을 했고 점점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꼭 수술을 해야만 예뻐질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 그러다 우연히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됐어요.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한 여성은 한국식 식단을 추천해줬어요. 한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요. 김치, 나물, 된장찌개 같은 음식이 정말 몸에 좋아요. 저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겨 근처 한식당에 가서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먹어봤어요. 놀랍게도 그 음식들이 저염식이면서도 정말 맛있었어요. 프랑스 음식은 크림과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담백하고 건강한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한식을 먹고 걷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제 몸도 점점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거울 속에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그 변화가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성형수술 때문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피부와 몸매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수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며 예뻐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하지만 이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됐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제 자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피부는 점점 더 맑아졌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왔는데 이제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수술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더 또렷한 눈과 높은 코를 가지면 내가 훨씬 더 예뻐질 거야. 아직 완전히 제 자신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거예요. 어느 날 성형외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엘리사 씨, 예약한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을 위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내 얼굴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수술을 하면 더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상담을 받고 수술 날짜를 확정 지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담을 받기 전날 저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와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어요. 그녀는 늘 밝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는 외모에 자신이 없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대답했죠. 엘리사,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충분히 예뻐. 단지 내가 아직 그걸 모를 뿐이야.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물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 잡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일 상담받으러 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엘리사, 그런데 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싶어?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수술을 하고 싶을까? 겉으로는 더 예뻐지고 싶어서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해. 내가 한국에 와서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 피부도 좋아졌고 몸매도 훨씬 건강해졌잖아. 그런데 왜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마도 더 완벽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말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엘리사, 완벽함이라는 건 없어. 그리고 완벽해지는 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야. 내가 진짜 내 모습을 사랑하지 않으면 수술을 해도 만족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어요. 수술을 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상담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는 걸 느꼈어요. 상담실 문을 열기 전에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수술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남들의 기준에 맞춰 변하려고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상담실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섰어요. 대신 명동의 한 카페에 앉아 제 모습을 휴대폰 셀카로 찍어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전보다 피부가 훨씬 좋아 보였고 얼굴도 환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가 웃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 생활을 더 즐기기 시작했어요. 한식을 더 많이 먹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피부 관리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일상적인 관리가 제 외모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게스트하우스에 새로운 외국인 관광객이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당신은 한국 사람이에요? 피부가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많이 배웠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엘리사가 아니구나.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저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를 진짜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수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됐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제야 마음 깊이 와 닿았어요. 이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시간이었어요.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제 마음속에 있던 어떤 부담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내가 꼭 남들처럼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순간부터 제 자신을 가꾸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아침마다 하는 스킨케어가 더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 자체가 저에게 작은 힐링 시간이 되었어요. 세안을 하고 토너를 바르고 에센스를 바르는 과정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제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죠.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와도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 덕분에 한식을 더 깊이 알게 됐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배웠어요. 특히 산책과 등산을 즐기는 한국 문화가 저에겐 큰 영향을 줬어요. 주말에 같이 산에 갈래?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의아했어요. 굳이 산에 왜 올라가? 하지만 친구와 함께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고 나니 그 느낌이 달랐어요. 숲길을 따라 걸으면서 느껴지는 상쾌한 공기, 그리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무엇보다 걷는 동안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할 때면 자연스럽게 제 생각도 정리되었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두려워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깨달은 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제가 저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 생각이 바뀌고 나니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직원이 웃으며 제게 말을 걸었어요.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평생 저는 피부가 안 좋다는 말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칭찬을 듣다니요. 아, 그냥 매일 관리하고 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게스트하우스의 새로운 관광객들, 심지어 편의점 직원까지 제 피부나 외모를 칭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칭찬을 들으면 당황하거나 불편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피부가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무엇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번은 제 가족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본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엘리사,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 뭔가 달라졌네. 예전에는 가족들이 저를 볼 때마다 너 피부 좀 관리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쩜 이렇게 예뻐졌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 와서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는 나를 좀 더 사랑하려고 해요. 엄마도 그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왔던 한국이었는데 결국 수술 없이도 제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삶의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었어요. 떠나기 전날 저는 명동의 한 카페에 앉아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쭉 훑어봤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사진부터 명동에서 쇼핑하던 모습, 한강에서 산책하던 날, 그리고 등산하던 날의 사진까지. 사진 속에 저는 처음엔 어딘가 불안해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점점 더 밝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사진을 보다 보니 마지막 사진 속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제 스스로를 믿어도 돼.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봤어요. 그때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한국,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서. 이제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킨케어를 하고 산책을 나가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엘리사, 너 지금 충분히 괜찮아. 아니, 이미 아주 멋져. 그렇게 제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제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에서의 추억을 기록하려고 사진 몇 장을 올렸을 뿐이었어요. 한국 음식, 한강 산책, 그리고 명동 거리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런데 제 사진을 본 친구들이 깜짝 놀라며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엘리사, 너 진짜 뭐야?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피부 무슨 일? 완전 새 사람이 됐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비결 좀 알려줘. 놀라운 건 평소에는 제 사진에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이번엔 직접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보더라고요. 엘리사, 솔직히 말해봐. 성형했지? 수술 어디서 했어? 나도 좀 알려줘.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 수술 안 했어. 그냥 한국에서 피부 관리랑 건강한 생활을 배웠을 뿐이야.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직접 전후 사진을 올리기로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제 피부가 칙칙하고 자신 없어 보이던 사진과 한국에서 점점 밝아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한 사진을 비교해서 포스팅했죠. Before and after 성형 없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외모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고 돌보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수술보다 중요한 건 작은 습관들이에요. 그 사진을 올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좋아요, 수와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평소 제 게시물에 반응을 잘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다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엘리사,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한국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비결 좀 자세히 알려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려. 저처럼 수술을 고민하거나 자신의 외모에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더 많이 공유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피부 관리 루틴을 바꿨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배웠는지 하나씩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 후로 저에게 DM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엘리사, 당신 이야기를 듣고 큰 힘을 얻었어요. 저도 이제부터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당신처럼 건강하게 변하고 싶어요. 그중에는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졌던 사람들도 있었고, 수술을 고민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은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엘리사 씨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희 브랜드와 함께 피부 관리 루틴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협업 제안까지 받게 되니 솔직히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보람은 누군가 제 이야기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해줄 때였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남의 시선에 주눅 들고 자신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요. 사람들은 자주 물어봐요. 엘리사, 지금의 당신은 행복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외모는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수술 없이도, 비싼 화장품 없이도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워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